저희가 이제 한국 모레노 연구원이잖아요.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저희가 연구하고 실제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치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100년) 동안의 사이코 드라마 100년이나 됐어요. 심지어 100년 넘었어요. 2021년이 100주년이었어요. 지금 25년 됐죠? 104주년 되는 해죠, 올해가. 그래서 100년 동안의 사이코 드라마고 부제는 10년 동안의 국내 모레노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실제 연구는 더 됐지만 첫 번째 사이코 드라마 이 제2권이 번역돼서 나온 게 2015년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이제 10년이 된 셈이고요. 1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얼만큼 연구했고 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알릴 수 있을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알아보기 힘든 법이다. 대체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딱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이론 같은 거, 새로운 이론을 알려주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되물어요. 그걸 이해하려 하는 방법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걸로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실제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미 있는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그것을 자시 규정을 하는, 지금 우리가 소개하려는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자, 모레노가 사이코 드라마를 창시했는데요. 모레노는 기존의 치료 이론보다 더 깊고 더 광범위하며 더 경제적인 이론을 가지고 정신 분석을 넘어서는 마지막 발달 단계의 치료 형식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고안했어요. 여기 이제 다 어디에 있는지 제가 출처를 다 밝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나의 이론을 결코 폐기한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고 자서전은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원서입니다. 자, 이렇게 모레노는 나름대로의 치료 이론을 가지고 이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을 최종 형식으로서 내놨다는 거예요. 이 사이코 드라마를 알리기 위해서 모레노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약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활동을 했고요. 실제로 사이코 드라마 방식의 치료를 한 것은 1908년도부터지만 공식적인 그 활동은 1921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20년대부터라고 이제 잡은 거고요. 실험, 실험실, 그 극장, 개관, 개소, 그다음에 연구, 저술, 텔레비전, 강의,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 중에서 1921년에서 23년에 자발성 극장이라는 것을 그 오스트리아 비인에 설립을 했고요. 거기서 사이코 드라마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이코 드라마 세션에서 하고 있는 이중자 기법, 역할교대 기법, 그 다음에 자발성 훈련이니 즉흥화 기법이니 이런 것들이 다 1921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쯤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법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데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학술 활동인데요. 학술 활동을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다. 1934년에 후쉘 서바이브라는 책은 여기 있는데요. 이 책이 1934, 이거는 이제 증보판이니까 53년도에 증보판이 나왔고,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나? 반 정도 되나? 하는 그 책이 이제 1934년에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학술지를 창간을 해서 1937년부터 55년까지 모레노 논문만 74편이에요. 그리고 1946년이 되어서야 이만큼 활동을 한 이후에야 사이코 드라마 제1권이 출판이 됩니다. 이 책이죠. 활동을 먼저 하고 기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많은 세션을 하고 한참 활동을 한 이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이코 드라마를 보여주기만 했지 이렇게 책으로 내주지를 않았잖아요. 물론 그 이론들이 여기 다 사실은 있었어요. 이 74편의 논문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는 그 논문들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게 된 데에는 실제 모레노가 그 기법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려고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기법만 가지고 가서 자기의 이론으로 사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레노가 안 되겠다 하고 사이코 드라마 제1권을 내게 된 게 이때. 그거 외에도 1959년에 가서는 사이코 드라마 제2권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1969년에 3권 출판을 끝으로 1974년에 이제 영면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죽기에 한 5년 전까지
이 사이코 드라마에 헌신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부터는 모레노 이후의 사이코 드라마 50년을 또 간략하게 한번 볼 건데요. 모레노 이후는 바로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상황입니다. 모레노 이후 아담 블래트너, 피터 켈러먼, 폴 홈즈, 마샤 카프 등이 각자 사이코 드라마와 주요 개념들을 재정의합니다. 이들은 모레노의 그 제자들이면서 정신분석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집단치료사,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각자 사이코 드라마를 재정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정신분석적인 사이코 드라마, 대상관계적인 사이코 드라마, 뭐 로저스적 사이코 드라마, 집단치료적 사이코 드라마, 반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 분석심리학적 사이코 드라마, 인재행동적 사이코 드라마까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여러 이론의 사이코 드라마가 아직도 등장 중입니다. 그들이 사이코 드라마를 재정의한 이유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더 적절한 그 이론이나 사이코 드라마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그걸 왜 다시 만드느냐 라는 거죠. 재정의한 이유가 이런 건데요. 모레노의 글은 혼돈스럽고 목적 없고 과장이며 이론 체계는 조리 없고 명백하지 못하고 그의 태도는 비전문적이고 실증나고 부적절하며 벽창호 같다. 그는 가엾고 우둔하고 허풍쟁이나 변덕쟁이 같으며 상당히 자기 도취적이다. 그를 정신의학의 주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재정의한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담 블래트너예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담 블래트너의 사이코 드라마의 토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원서고 이게 번역된 책이에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왜 첫 번째냐, 이 사람이 국내 사이코 드라마 논문이나 이런 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이코 드라마 하는 사람 중에는 모레노에 대해서는 몰라도 아담 블래트너의 사이코 드라마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책 때문이죠. 봤어요? 이 책이 기법책이에요. 그림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모레노를 먼저 공부하고 이 책을 봤죠. 도대체 왜 사이코 드라마가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연구자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야 되죠. 사실은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내용을 알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알까? 이게 그 이론을 재정립한다는 이유가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은 의문이 훨씬 많이 생긴 책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재정의한 그 이론이 만일 훨씬 아주 좋다라면은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의 이 이론에 대해서는 2018년에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의 위상이라는 논문을 썼고요. 거기에 국내의 다른 사이코 드라마의 위상과의 비교라는 부제목을 달고 그 중에 하나로 블래트너의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모레노의 정의는 불일치하고 모순되며 사이코 드라마 이론은 관련 없는 이론들을 뒤범벅이다. 그는 이론의 형태 제공에 실패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피터 켈러먼입니다. 블래트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자, 피터 켈러먼의 책은 이건데요. 포커스 온 사이코 드라마라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은 블래트너보다는 이 사람 그래도 좀 연구를 했다라고 조금 평가할 만한데요. 굉장히 알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 보면은. 모레노가 텔레라는 용어를 썼는데 텔레가 뭔지를 알아내려고 진짜 애썼는데 결국 실패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일치하고 모순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단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모레노가 이론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가면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게 바로 모레노가 시도하려는 이론들의 종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를 하네? 라면서 이렇게 모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합의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모레노와 이 이론이 일치한다 라면서 폴 홈즈는 정신분석적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재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 필요 없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이 이 사이코 드라마와 같은 거야.
현대 정신분석과 심리학, 아예 정신분석과 심리학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모레노는 정신분석 비판한 걸로 다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모레노가 비판한 거는 초기 프로이트 때의 정신분석이지 현대 정신분석은 아니다. 현대 정신분석은 사이코드라마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역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괄적인 것 중에 정신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만 보면은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없이 요것이 사이코드라마다, 사이코드라마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치한다라고 퉁쳐버린 그런 사람인 거죠. 또 그 밖에 이제 마샤카프는 집단치료적으로 재정의해서 이 사람은 이건가? 마샤카프. 왜 여러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그냥 집단치료 이론으로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를 또 이제 퉁치는 거죠. 문제는 사이코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 집단 치료에 맞게끔 재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 치료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보여요. 아주 핵심적인 것을 빠뜨렸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의 의의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가장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엘리노 바르츠는 이제 분석심리학자인데 이 책은 또 이제 사이코드라마 모레노가 말하는 것은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자기네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이코드라마가 다 그렇게 나뉜 거예요. 여기서. 사이코드라마티스트라면 혹은 사이코드라마를 배울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모레노가 사이코드라마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발전된 형식, 가장 발전된 이론으로 내놨어.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 내가 아는 이거야. 정신분석이야. 그거 내가 아는 집단치료야. 내가 아는 분석심리학이야. 이렇게 하면서 각각 다 찢어놨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 모레노 이론이 정말 그럴까? 블래트너가 말한 대로 혼돈스럽고 목적 없고 과장인 거, 이론 체계는 조리 없고 명백하지 못하고 정말 그럴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레노 이론이 정말 그런지는 여기에 있겠죠. 1, 2, 3권에 있겠죠. 그걸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 연구부터의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모레노에 대한 것은 다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연구자의 자세인가? 라는 회의가 굉장히 많이 나중에 들었어요. 블래트너에 의하면 모레노가 이랬대. 켈러만에 의하면 모레노가 이랬대.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무슨 책에 몇 쪽에 있는 거를 정확히 하는 이유가 모레노에 대한 연구를 한 이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연구 풍토가 어땠냐면은 모레노가 그랬다라고 하는 따옴표도 없어. 모레노가 어딘가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도 없어. 그럼 사실 그게 모레노가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마치 소문처럼 블래트너의 인용을 한 사람이 또 이제 소문의 발산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이 국내학자 누구에 의하면 블래트너가 그러는데 모레노가 그랬대. 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구전이네, 구전. 그쵸. 구전인 거죠. 막상 딱 내가 사이코드라마를 다 배웠는데 모레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노의 이론이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당연히 사이코드라마티스트라면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모레노에게서 직접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학문적인 비판인가? 만일 모레노의 이론이 정말 학문적인 비판, 학술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 이후에 더 발전이 됐다라면 그보다 바람직할 일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둔하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학문적 비판은 분명히 아니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의 오류를 또 범하는 거였죠. 그런데 왜 사이코드라마라는 이름과 용어를 그대로 썼을까? 이게 다 이상하다면 왜 이 사람들은 사이코드라마라는 명칭도 그대로 썼고 텔레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라면 왜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내가 텔레를 재정의하겠다. 텔레라는 말은 심지어 모레노가 처음 쓴 거거든요. 텔레, 자발성, 역할 이런 것들을 모레노가 다 처음 그 치료 용어로 도입을 했는데 그 용어들을 왜 다 쓰면서 그러면서 다 정의를 했을까? 아예 다른 용어를 쓰면 되지.
이상하지 않아요? 직접 그 사람들한테 들을 수는 없지만 내가 추정컨대 모레노의 용어들이 상당히 좋아요. 영감 어린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사이코 드라마라는 용어가 기가 막히게 만든 거잖아. 그전에는 앉아서 분석하는 사이코 어널리시스에서 드라마라고 판을 깔아서 거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같이 막 역할을 하고 하니까 드라마 같잖아. 그래서 했는데 너무 멋있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거 외에도 모레노의 이 글이라든지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감 어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막 상기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능가할 다른 단어들을 찾기 어렵죠. 만약 사이코 드라마라는 거 명칭 말고 다른 명칭을 만들었는데 그 명칭이 얘를 능가하지 못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쉽게 설명하고 기법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이코 드라마를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취한 거죠. 만일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비양심적이었다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이론의 사이코 드라마가 등장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발전일까? 이것도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질문을 직접 받은 건데요. 정말 불편한 얼굴을 한 학생이 왜 다른 거를 다 부정하느냐, 모레노 것만 맞느냐, 이렇게 나머지들을 다 발전으로 볼 수는 없느냐. 그러면은 진짜 모레노가 만든 사이코 드라마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고 하면 발전이겠지만 이게 일부분만 보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병찬 쌤이 얘기한 대로 그것들이 더 보완돼서 더 확장돼야지만 발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나뉘었다고 해서 발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고,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고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지금 익숙한 거, 내가 하던 거, 이것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사이코 드라마의 이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연구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모레노를 알게 된 이후에 제 삶은 계속 끊임없는 질문이었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레노가 50년이나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지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모레노 이론의 생소함이에요. 아주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치료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방법적으로도 완전히 생소한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이 이론은 기존의 틀을 넘는 부분이에요. 생소한 부분들은. 그런데 그 생소한 부분들을 익숙한 의미로 개념을 재정의를 했어요. 이들이 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들은 생략돼 버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PPT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모레노 이론의 포괄성이에요. 자, 모레노 이론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 각각에 정신분석 들어가고 집단치료 들어가고 분석심리학 들어가고 그 외 인지행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이렇게 포괄하는 더 확장된 이론이네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존 이론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분석가야. 그러면 난 정신분석에만 적용하고 싶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집단치료사야. 여기에만 적용하고 싶어? 쓸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각각에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본래는 이만한데 내가 정신분석적으로 쓰는 거고 내가 분석심리학적으로 쓰는 건데, 심지어 내가 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몰라요. 아마 지금 어느 학회들에 가서 당신이 하는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종류의 사이코 드라마입니까? 하면 그냥 사이코 드라마라고 할걸요? 아마 블랙트너의 사이코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라고는 안 할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은 다 기존 이론 중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그 포괄적인 부분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봤을 때는 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레노가 잘못 만들었다. 쉽게 이렇게 단정 지은 거고요. 또 모레노 기법의 참신함. 그 전까지는 다 언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행위 방법을 도입했어.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상담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움직임을 한다든지 뭔가 액션을 하게 하면은 그러면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활기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50년 중에 기법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때 그것들이 막 엄청 퍼진 거예요.
저런 치료가 있대. 가보자 하고서 가서 다 봤더니 상담만 할 때와 완전 달라. 막 사람들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또 막 어떤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활기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 자기 기존 이론에다가. 마지막으로 연구의 불성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제대로 했다면 그래 모레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 근데 나는 요것만 쓸래요. 이럴 수 있죠. 감히 모레노 잘못 만들었어. 내가 재정의하겠는데 사이코드라마는 요런 거야. 라는 것은 안 하겠죠. 학자가. 근데 연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고 결국은 모레노 이론을 폐기한 셈이에요. 모레노의 기법의 참신함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사이코드라마가 기법화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담 플래트너의 이론이든 뭐 켈러먼의 이론이든 뭐 마샤 카프의 이론이든 이론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심리극의 세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다 이론이지 뭐예요? 이게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법화의 한 산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레노의 이론은 일단 폐기된 상태에서 고유한 이론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론에다가 사이코드라마를 이 이론에 어떻게 적용해서 맞춰서 할 것인가 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법화라고 저는 봅니다. 모레노 이후의 사이코드라마 2 국내입니다. 사이코드라마 국내 도입을 보시면은 일단 모레노 이론에 대한 블래트너 켈러먼 평가의 검증을 생략했어요. 사실상 아마 그 분위기는 제가 모르지만 외국에 이런 게 있대, 좋은 게 있대 하고 이제 누군가 가져와서 소개를 했을 때 그 참신함, 기법의 참신함에 굉장한 환호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현장에 적용해야지 연구를 몇 년씩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현장의 필요성이기도 하죠. 내담자들 빨리 힘드니까 좋은 거는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쫓겨서 아마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이렇게 검증이 없이 그리고 모레노의 책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뭐야 이런 책이 딱 처음에 나오니까 좋잖아요. 기법을 먼저 알면 좋잖아요. 빨리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이코드라마 책으로 최초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기법책이 제일 먼저 번역된 거예요. 이런 분위기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전이를 중심으로 치료해요. 텔레는 없어요. 그런 차이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책이 이 책이고 그 다음 나온 책이 켈러먼의 이 책이에요. 이 순서대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이코드라마는 이 사람들 말하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레노가 아까 우둔하다 어쩌다 막 했기 때문에 모레노 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고유의 이론이 소실됐어요. 이후에 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사이코드라마 책들이 다 나왔어요. 정신분석적, 반정신분석적 이런 사이코드라마들이 보편화가 되고 국내에 연구한 논문들, 저술들이 다수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이 쓴 사이코드라마 책들도 되게 많아요. 결국은 이론 없는 기법을 그 책들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사이코드라마는 병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 스승님입니다만 선생님이 깔려면 제대로 까라 그랬으니까. 자, 일관된 이론이 결여되어 있다. 특정한 이론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식의 사이코드라마들이 다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이 없었나요? 왜 없어요? 여기 있죠. 당연히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도 사이코드라마는 기법화된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이코드라마 기법화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법화하면 안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이코드라마의 이 치료 목표와 대상, 과정, 효과 모두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축소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이 없고 다음 내용에 이제 있을 건데요. 실제로는 축소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치료 목표가 달라요. 정신분석적 사이코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전이를 해결하는 게 사이코드라마 치료예요. 그렇지만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는 거기에 머물진 않거든요. 대상 달라지죠. 정신분석적 치료는 한 사람 개인 내면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하지만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과정 당연히 달라요. 효과 당연히 다르죠. 기법화가 갖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축소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 및 주요 개념 간 밀접성이 소실되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PPT에 이제 표로 보여드릴 건데, 주요 개념들 뭐, 텔레 자발성 역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념들을 다 재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개념들이 다 뜻이 달라요. 그런데 뜻이 달랐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념은 사라져요. 텔레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쓰지를 않아요. 텔레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게다가 이 개념들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만큼 밀접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들의 밀접성이 다 사라져요. 다 각자 재정의를 해야 돼. 이것들이 왜 등장했는지를 모르니까. 각 이론적 베이스가 다른 사이코드라마다 개념이 다르고 심지어 치료 목표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인 경우가 생겨요. 사이코드라마의 목표가 정반대예요. 그리고 용어의 의미도 정반대가 돼버려요. 대표적으로 정신분석적 사이코드라마와 반정신분석적 사이코드라마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는 정신분석적인데 하나는 반정신분석적이야. 그 이론 간에 이렇게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의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사이코드라마를 퇴보시켰다. 모레노가 처음 만들었을 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50년을 했지만 50년 퇴보시킨 거죠. 그래서 모레노 시점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기법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좀 최근에 나온 이론들을 보면 특히나 모레노의 이론들이 되게 많은 게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슈탈트를 공부해도 뭐 비니자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상담에서도 막 역할 교대 느낌의 상담 기법들이 계속 보이면서 이거 되게 사이코드라마 기법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게슈탈트 치료에서 사이코드라마 기법 갖다 쓰는 거 좋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사이코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엉뚱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행위기법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쓰면 다 되지 뭐. 근데 정확히 하잖아. 게슈탈트 치료라고. 게슈탈트적 사이코드라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의 사이코드라마의 목표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어떠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맨 처음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꼭 살려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뉘는 것들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더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게 원본이다, 뭐 원래의 것이다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0년 퇴보한 이후 다시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를 이제 소생시키려고 합니다. 모레노 사이코드라마의 국내 도입 10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고 2015년에 처음 이 책이 번역된 그때를 출발로 해서 10년입니다. 2015년 사이코드라마 제2권 번역, 16년부터 18년 세미나 모레노 사이코드라마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17년 원저를 근거한 논문 내고 17년부터 24년 학교 소시오메트리 실시해서 7년 만에 2024년에 완성을 했고요. 18년에 이런 논문, 그 다음에 자격증도 만들고 19년에 뭐 박사 논문, 그 다음에 1권 번역, 그 다음에 또 논문, 그리고 명칭을 한국 모레노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죠. 그리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100주년 행사도 하고 소셜 서바이브, 아까 이 두꺼운 책도 온라인으로 코로나 중에 2년 동안 전체를 다 요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노에서 지금 공동체 소시오메트리도 이제 이론 논문도 내고 사이코드라마 치료 사례 논문까지 필요한 논문들은 순서대로 다 냈는데요. 이게 저희 연구원에서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를 알리기 위해서 해온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사이코드라마 제3권이 번역 출판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드디어 이제 그 다모 학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3권을 번역 출판을 했더라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고요.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한 모레노 사이코드라마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살리는 의, 첫 번째, 심치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개인치료 혹은 집단치료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저는 다른 말로 집단 내 개인치료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더 넓게, 더 넓은 영역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이코드라마 치료 효과의 극대화. 사이코드라마가 치료 효과가 협소하지 않거든요. 그 넓은 것들,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 혼선 해결.
지금까지 연구한 그 나름대로의 그 연구자들이 있겠지만 같이 그 학문적인 혼선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새로운 사이코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좀 하고 종합을 할 때라고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의 학문적인 위상을 회복하는 것까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이코 드라마 아티스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저는 소명이라고까지 처음엔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알아야 할 때인데, 제대로 알아야 할 때.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가 그 치료 효과 극대화라는 게 좀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좀 그런 걸 좀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신가 좀 먼저 궁금하기는 해요. 일단 치료 효과의 극대화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을 다른 식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든다 라는 것도 치료 효과의 극대화겠고, 그 다음에 여러 학파로 이렇게 나뉜 그 사이코 드라마의 효과들 각각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 모두의 효과를 낸다라는 차원에서도 극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